지난해 9월 28일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혐의는 스토킹. 고소인은 무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과 관련된 대기업의 뇌물 공여나 사적 수사 지휘는 없는지,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퇴근길을 따라가 본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해 수사 지휘를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전화로 해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후보자도 지금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런 후배들에게 전화로 구두로 수사 지휘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검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언론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하실 건가요? 제가 그 공직생활 말미에 와서 그 부끄러운 짓 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통화 안 하실 겁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밥 먹자고 연락하는 것도 못 하신다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모든 전화를 한 통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직접 있었던 다른 분의 녹취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이에 앞서서 이 제보자는, 이 최초로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자, 저는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될 유례없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도 언론들은 일당, 유튜버, 미행이라고 취재를 폄하하며 한동훈 장관의 칼춤에 장단을 맞추기 바빴습니다. 수사도 정광석화처럼 진행됐습니다. 접근 금지 잠정 조치는 한 장관의 고소 다음 날 즉각 이뤄졌고, 한 장관뿐 아니라 얼굴은커녕 성별조차 알 수 없는 수행 직원 2명도 피해자에 포함됐습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민주주의 역사의 오점으로 길이 남을 취재를 스토킹 범죄로 만드는 행위. 알고 보니 미국에서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취재를 스토킹 범죄로 매도해 공직자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미국의 논문입니다. 2001년 뉴욕 찰스 플린 주택위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기자가 있습니다. 위원의 집과 사무실로 6번의 전화 메시지를 남기고 팩스를 13차례 보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취재는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공직에 출마한 후보가 자신에 대한 기사를 쓰고 질문한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기자에게는 전화도 접근도 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자가 정치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질문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언론협회가 나서 스토킹 혐의로 취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함께 비판 성명을 내며 연대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유력 언론사 기자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나 질문 태도가 불쾌감을 주었다고 해서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스토킹 처벌법도 미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2021년에 의원님 발의하셨던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한 거 관련해서 좀 여쭐 게 있는데, 예. 네, 이 스토킹이라는 게 법률 취지가 언론사의 취재까지도 언론 취재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거기까지는 상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왜 네네. 스토킹이에요? 네, 스토킹 그건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저희 기자가 한 2번 정도 취재 목적으로 차량을 좀 추적했는데 그걸 이제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하셨어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스토킹 범죄 그거는 스토킹 개념을 너무 잘못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럼 혹시 이 의원님 발의하셨을 때나 이번에 통과된 거나 여기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언론 취재도 포함이 됐을까요? 언론 취재요? 네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어떤 거죠? 언론 취재라는 건? 그러니까 언론이 뭐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나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은 네네. 네, 뭐 차량을 추적한다라든지 뻗치기를 한다라든지 사실 이런 일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들도 스토킹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좀 포함이 됐을까요? 글쎄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 자체에 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뭐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뭐 이런 조항으로 정의 조항이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건데요. 그렇게 어.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나 보죠. 이번에 한동훈 장관께서 아, 본인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기자였어요. 아, 네네. 한동훈 장관과 그 전에 전혀 일면식이 없었나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량 추적을 한 두세 번 정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아마 네. 원래 법 취지라고 하는 거에 네. 그런 뭐 고위 공직자에 대한 뭐 언론 취재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폭력 피해를 입거나 이렇기 때문에 한 거고요. 오히려 그거는 글쎄 뭐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겠죠. 근데 그거는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법원도 정상적인 판결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동훈 장관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이후 지난 9일 법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 원심을 파기한다는 결정문을 보내온 겁니다. 5차례의 항고 끝에 내려진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언론의 고위공직자 감시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동훈 장관이 가슴에 새길 명문입니다. 한동훈 장관께 묻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두렵습니까? 시민언론 더 탐사 김시몬입니다. 먼저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기 후원 신청하기 버튼과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로 이동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해주세요. 시민언론 더 탐사 후원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 신청을 위해서 우선 회원정보, 결제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원정보 입력 시 후원자명, 휴대전화 입력은 필수입니다. 결제정보는 정기결제와 일시결제 중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정기결제는 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계좌번호 입력 시 평생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계좌는 휴대폰 번호나 학번, 군번,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 번호로 만든 계좌번호입니다. 이러한 평생계좌는 자동이체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후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제정보 입력이 끝나면 결제일은 선택합니다. 결제일은 매달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을 입력할 때 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시결제는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일시결제는 일회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한 후 결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결제 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결제 동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위탁 등에 대한 동의란에 체크하시고 상세 보기를 눌러 약관을 확인하세요. 전자서명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회색 칸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직접 서명을 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후원이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시민언론 더 탐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